지난 시간에 일드 커브 컨스트럭션을 했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면 넘버 오브 이퀘이션이 그때 수압이 8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관련된 디스카운트 팩터가 30년치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8개를 잡고 나머지 112개 요거는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8개의 디스카운트 팩터가 잡히면 그걸 적절히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112개의 디스카운트 팩터를 채워놓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일드 커브를 컨스트럭트하고 마켓 밸류가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의 연장선상이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해칭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8개의 수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8개의 뭐 이렇게 8개의 그러니까 요 각각의 수압의 가장 긴 머처리티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점들을 피팅을 했고 나머지 112개의 점들은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피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여기 8개에 있는 수압이 아닌 다른 종류의 수압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지를 할 건가 하는 건데 이게 해지가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오케이. 그래서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8개의 수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압 커브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수압 그러니까 여기에 8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안 들어가는 수압이 하나 있다고 그럴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해지를 할 건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건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걸로 해지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해를 했어. 근데 그게 해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만기가 기억에 여기가 5년이고요. 여기 4년짜리고 여기가 3년짜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보고 얘기하죠.
오케이. 지금 관심 있는 건 4년이 짜리고요. 그 다음에 1, 2, 3, 5, 7. 1, 2, 3, 5, 7, 10, 20, 30, 20, 30. 그래서 지금 요 일드 커브를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4년짜리 물을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와서 4년짜리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4년짜리 뭐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팔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년짜리 계약 요거를 계산을 했어요. 요걸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해칭을 걸어줘야겠죠. 네? 해칭을 걸어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사람이 계산하는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압 레이시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나? 수압 레이시. 이거를 아마 K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K가 맞죠? K로 쓰겠습니다. K3라고 쓸게요. 여기 K5. 자동차 이런 거 같네. 오케이. 그래서 이 K3라는 게 뭐냐면 3년물의 그 수압 거래가 페어가 되도록 하는 픽스드 레이시예요. 그 수압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오케이. 요거의 밸류를 V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K3일 때 밸류가 있겠죠. 그리고 K3에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년물의 수압 레이시 약간 변할 때 요거의 밸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 그러면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 변화시킬 때 이걸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요. 각각의 수압 레이시 있겠죠. 요 각각의 수압 레이스를 조금 변화시켜요. 뭐 한 10의 마이너스 4승 뭐 그런 식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냐 하면 여기 있네요. 이게 이렇게 쓰니까 1승, 2승, 3승,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정확하게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코드는 뭐 지난번 코드에서 거의
그 차이만 있는데, 그래서, 요 입실론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지금.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각각의 만기에서, 수압 만기에서 그 수압 레이스를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퍼터베이션을 시켰었을 때, 이 만기 4년짜리의 옵션의 밸류 체인지 레이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코드가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지저분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짜리라고 그려보죠. 나머지 거는 다 고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기존의 걸로 고정을 하고, K3를 보겠다 그러면 K3의 이게 기존의 그 수압 레이시예요. 기존의 K3 수압 레이스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K3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을 더해줘요. 그 다음에 일드 커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V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K3의 수압 레이스를 약간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V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기존에 이걸 계산해요. 그러니까 K3가 약간 변했을 때 이게 얼마나 변하느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계산이 끝나면 다시 K3는 복원을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점에서 각각의 그 머추리티에서 8개 스파인 포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각각의 스파인 포인트에서 주어진 수압 레이스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범프업을 한 다음에 V를 일드 커브 다시 뽑고 V를 계산하고, 그래서 기존의 거하고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범프 다운 해야죠. 그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드를 좀 보죠. 그래서 여기 i는 0부터 7까지 갈 거고요. k new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기존의 k 값입니다. 기존의 수압 레이트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범프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생각을 하세요. K3일 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i가 2일 때, i가 2일 때겠죠. 그래서 기존의 수압 레이스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을 더해서 K3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드 커브, 그러면 요 8개 포인트 중에서 요 세 번째 포인트의 그 수압 레이스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드 커브를 다시 뽑아요. 이건 뭐, 예. 그래서 일드 커브를 다시 뽑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가 뽑힌 거니까 일드 커브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뽑힌 일드 커브 혹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용해서
4년물의 수압 밸류를 계산을 해요. 이 수압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압 람다가 요게 4년물이에요. 4년물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면 요 4년물의 값이 나오게 하는 람다 익스프레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조금 쓸까요? 범프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K3를 범프업, K3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K3를 범프업 하고요. 그 다음에 K3를 범프업 한 다음에 그거 바뀌었기 때문에 일드 커브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얘기하고 일드 커브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디스카운트 팩터 혹은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evaluate new swap. 네, 4년 후에 만기가 되는 그걸 하기 전에 위에서 기존의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에서 기존 위에 오케이. 기존의 기존의 8개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일드 커브를 컨스트럭트 해요. 그 다음에 그 4년물의 옵션 4년물짜리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스파인 포인트에서 수압 레이스를 범프업을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고 그러면 디스카운트 팩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용을 해서 요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델타라고 부르더라고요. 델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프 다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로직이긴 한데 이게 해칭을 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뭐가 이러가는 거지?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군요. 제가 좀 조작을 한 거군요. 오케이, 오리지널을 돌려보죠. 오리지널이 요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냥 오리지널을 돌리겠습니다. 네, 메인 포인트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를 보죠. 이 오리지널 코드고요. 오케이. 제가 메인을 아예 고쳐버렸네. 이거죠. 요겁니다. 일드 커브 빌드 그릭. 오케이. 요거 그냥, 이 사람은 메인 코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고치겠습니다. 조금, 이 사람 코드가 매틀랩 스타일의 코드를 스타일이어가지고, 오케이. 요거를 오리지널 코드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좀 코드 공부하려고 막 저 나름대로 막 코드를 막 뒤집었는데 요새는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코드를 그냥 킵하는 게. 오케이. 지금 우리가 스파인 포인트가 8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리지널리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드 커브를 컨스트럭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샤킹을 8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일드 커브 컨스트럭트 한 거고요. 첫 번째 샤킹이 오래 걸리네요.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샥을 줘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K1을 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K2를 건드린 거고, 여기가 K3, K4가 지금 우리가 없는 거고요. 이게 K5, 1, 2, 3, 5, 그 다음에 70, 20, 30 해야 돼요. 여기가 7, 10, 20, 30. 결과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로 하지 말고 오케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지난번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인터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터폴레이션 초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인터폴레이션 초이스에 따라서 그립 값이 많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요거 돌렸으니까 요거 그냥 킵할게요. 요게 큐빅 스플라인에서 돌린 겁니다. 요게 큐빅 스플라인에서 돌린 거예요. 이제
리니어 스플라인에서 돌릴게요. 오케이. 자, 요거 하고 먼저 요거 리니어 스플라인부터 보죠. 요게 지금 델타라고 부르더라고요. 델타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년물하고 5년물의 델타 값이 커요. 델타 값이라 하면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K3가 움직일 때 반응하는 레이쇼가 크고요. K5의 스왑 레이쇼 바뀔 때 반응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4년물이거든요. 4년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년물하고 5년물하고 관련이 높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계산을 한 거예요. 요 기울기를 계산을 했더니 지금 3년물하고 5년물이 반응하는 레이쇼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1년물하고 2년물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은 반응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뭐랬어? make sense 해요. 그러니까 요게 뭐에 반응을 많이 했냐면 요 3년물짜리하고 5년물짜리에다 샥을 줬을 때 반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make sense예요. 오케이? 근데 요게 쿼드라틱 큐빅이었나? 큐빅으로 한 거군요. 여기 보면 이게 물론 이게 3년물, 5년물이 좀 크기는 해요. 딴 거보다. 그런데 보면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원래 리니어에서는 이거 제로입니다. 리니어에서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작은 숫자였어요. 리니어에서 0.03. 리니어에서 이게 0.03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릭들이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요거는 큐빅으로 한 거고 쿼드라틱으로 한번 해보죠. 쿼드라틱은 조금 중간이겠죠. 리니어하고 큐빅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팅에서 스왑 레이스를 이렇게 한 6%로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세팅 하에서는. 그 다음에 아니죠. 이게 지금 밸류를 의미하는 거죠. 밸류를 의미하는 거지 스왑 레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닐 텐데. 오케이. 여기 보면 오케이. 이게 3년물, 5년물이에요. 이게 2.6, 여기 2.0. 그래서 딴 거보다 크고요. 이게 0.9네요. 0.9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0.3. 그러니까 큐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보면 여기가 0.9, 0.9, 한 거의 1 가까이 되는데, 요게 0.9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게 0.9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숫자가 작기는 한데, 스틸 크고요. 다음에 여기는 0.4인데, 0.4죠? 여기는 0.3입니다.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3이에요. 그러니까 큐빅보다는 조금 경향이 조금 약한데 리니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지를 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 람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조금 보면 요게 일로 들어오면 IRS 수압을 계산을 해서 주는 거고요. IRS 수압은 쭉쭉쭉쭉 해서 보면 이게 밸류예요. 수압 레이스를 주는 게 아니고 밸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가 0으로 되게 가만 있어. K가 주어졌을 때 여기 지금 수압 레이스가 주어져 있네요. 3%로. 3%로 수압 레이스가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밸류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리니어가 제일 리즈너블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는 무시한다고 치고,
오케이, 요거 두 개는 무시한다고 치고 3년물, 5년물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제로라고 치고, 그랬을 때 이 4년물을 내가 4년물을 팔았어요. 4년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법을 이용해서 샤킹을 계산을 했더니 3년물이 1.7 나왔고 1.8이 나왔고 5년물은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물을 이만큼 홀드하고 5년물을 이만큼 홀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 내가 일드 커브를 만들었어. 예? 8개 자산을 가지고 일드 커브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4년물 수합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어. 그래서 뭐 샤킹을 해가지고 이거 3년물하고 5년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해칭을 할 때.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칭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모어레스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고, 그래서 언더라인이 하나만 있다고 그래봐요. 그랬을 때 이게 1.77이 나왔다고 그래보죠. 1.77은 뭐냐 하면, 요 1.77은 뭐냐 하면, 요게 둘 다 K3에 디펜드 한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나요? 4승이었나요? 이걸 계산을 했더니 10에 1.77이 나온 거예요. 하나만 있다고 치면. 오케이? 그러니까 V하고 S가 K3에 디펜드해. 그래서 샤킹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K3를 범법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고 기존의 밸류에이션 하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인가 4승인가 4승이었던 것 같은데, 예, 좌우자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범퍼브 어딨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예,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3승이든 4승이든. 오케이. 그러면 언더라인이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S에도 마찬가지로 범프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77 곱하기 3이 나왔다고 치면 오케이. 3이 아니고 1.77 곱하기 0.5가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V 계정은 마이너스 1계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V 계정은 마이너스 1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팔았으니까. 그래서 범퍼 K3가 K3 플러스 3가 되면 1.77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델타 V는 기울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가 K3가 범퍼만큼 됐다고 그러면 델타 V 값은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숏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K3라는 게 지금 K3에서 범퍼업이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됐다고 그러면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원래 롱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숏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S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S를 한 주 홀딩을 한다고 그러면 델타 S 파트는 1.77 곱하기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칭이 되려면 여기가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칭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칭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게 3년물 수압이라고 그러면 3년물 수압의 현재 가격하고 3년물 수압의 범퍼 가격을 계산을 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작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5년물도 있거든요. 오케이, 3년물 이렇게 하면 3년물을 하프 해칭하고 5년물을 하프 해칭하나? 내 질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델타라고 부르니까 델타라고 부를게요. 델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요 델타 값을 보니까 3년물하고 5년물이 그 코릴레이션이 강한 것 같아요. 1년물, 2년물은 별로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칭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반씩 하는 건지 지금 이 상태면은 반반씩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반반씩.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해칭하는데 언더라인이 하나만 있으면은 델타 해칭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2개 가지고 해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칭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반반씩 해주는 것, 지금 이 경우에는 반반씩 하는 게 make sense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델타 값이 그 리니어를 하느냐, 쿼드라틱을 하느냐, 큐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지금 현재 보면 파이낸셜리 리니어하게 하는 게 제일 맥센스 한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칭 하려고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칭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은 명확하네요. 델타 해칭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서 교수님 근데 예. K3랑 K5도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걸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K3를 두 개 계약을 하면 보유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똔똔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V하고 여기 델타 S가 캔슬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지금 V가 마이너스 1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델타를 요렇게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가 2가 나오도록.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V가 지금 마이너스 1 계약이고 지금 S3가 있고 S5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을 얼만큼 여기서 분산을 해주느냐 그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여기는 0.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요거 반씩 요거 이렇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옵티멀하게 이렇게 분산을 해줘서 해지 해주고 그 해지의 언서튼티가 미니마이즈 해주는 레이셔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시어리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expected return을 주는 것 중에서 베리언스를 제일 작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칭은 다 해주는데 베리언스를 제일 미니마이즈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이 범퍼업 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파이낸셜리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인터폴레이션 할 때 리니어 쿼드라틱이나 큐빅보다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파이낸셜리 맥센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조금 생각을 한 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칭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두 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델타 V를 나눠줘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